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계절적인 약세 국면이 이렇게 9월을 장식하게 되는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은 아쉬운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10개월 최고치를 찍은 데다가 국채 금리도 상승을 하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연준으로서는 금리를 추가 인상하더라도 데이터를 보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태이긴 한데 지금 자칫 인플레이션을 대놓고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것 단연 유가입니다. 뉴욕 거래소의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하루 전보다 1.14달러 오른 86.69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감산 연장 결정으로 인해서 자칫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우려가 시장을 압박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고유가가 장기화된다는 것은 다시금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채권 금리를 높이면서 증시를 압박하는 나름의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원유 감산 결정이 미국을 매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중국의 침체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어서 유가 상승이 단기간에 그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살짝 반등해주긴 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흐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26,000달러를 회복하는 것이고 26,800달러 위로 올라서야 강세 신호가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갈 길이 아직은 멀어 보입니다. 미국이든 홍콩이든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재료 하나가 등장을 해주든 아니면 이더리움 선물 ETF가 출시가 되든 뭔가 굵직한 재료가 등장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 요즘 리플 100달러 간다, 10,000달러 간다 다소 극단적인 숫자들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일단은 1달러부터 좀 회복하고 10달러까지만 가자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다소 과격하게 보이는 그런 숫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폭적인 숫자가 왜 나오고 있는가 이걸 놓고 바라보자면 어째 아주 많이 그럴싸해 보이는 상황들 하나둘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혁신을 기반으로 한 국제 송금 결제 분야에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금융 대기업들, 예를 들면 피델리티나 비자 같은 곳이 리플의 가치에 대해서 스위프트 등과 함께 평가한 자료 등을 바라보면 뭐가 진짜 있으려고 이러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의 화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장기 대응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일부 물량을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도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면 내가 직접 관리를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물량을 보관하실 경우에는 트래블 룰로 인해서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56%, S&P 500은 0.42%, 나스닥은 0.08%가 밀리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방 압력을 확인했습니다. 유가도 오르고 그렇게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이러다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높아지고 그렇게 국채 금리도 오르면서 전반적으로는 증시에 부정적인 감정이 조성된 그런 장날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잡힐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만한 요인으로 등극한 최대 요인은 단연 국제유가입니다. 뉴욕 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1.14달러 오른 86.69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10개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우디는 하루 100만 배럴 자발적 감산 정책을 12월까지 석 달 연장하기로 했고 러시아도 하루 30만 배럴 수출 규모 축소를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하면서 공급 충격에 대한 우려가 유가를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과연 이런 고유가 상황이 언제까지 얼마나 이어질 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유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상품 생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데다가 여행, 항공 등 원유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산업군까지 충격을 안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리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가 상승이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조금은 낙관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결정 배경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중국의 침체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거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분위기에서는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서 경기 회복에 나설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즈호 증권의 에너지 선물 담당 책임자는 시장이 중국에 원하는 것은 경기 부양책과 이로 인한 수요 반등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는 부양책을 펼칠 여력이 지금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중국 내부 분위기를 꽤나 선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멘트입니다. 증시도 이렇게 압박을 받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여전히 26,000달러 아래에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순조로운 반등세를 보이면서 강세 전환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해줄지 아니면 요즘 자주 등장하는 전망처럼 23,000달러 부근 한번 다녀오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포 탐욕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4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성 없이 49%대 초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24,800달러에서 26,833달러 범위 안으로 들어왔고 황소가 저가 매수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이동평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곰 세력에 유리하다는 걸 의미하지만 RSI가 점차 회복되면서 약세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세의 첫 번째 신호는 26,833달러를 돌파 마감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 28,142달러를 리테스트할 수 있다. 하지만 곰 세력이 24,800달러 아래로 끌어내릴 경우에는 2만 달러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약세 감정을 느낄 때 강세 감정을 가져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는데 나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200주 지수이동 평균을 지지하는 돌파 이후에 완벽한 리테스트가 예상된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0주 지수이동 평균에 대한 리테스트가 성공한 뒤에 의미 있는 강세 랠리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어질어질하지만 비트코인 반감기 등 몇 가지 대기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은행 커스토디아의 CEO 케이틀린 롱은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는 역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반감기가 오고 이후에 480일 뒤인 2025년 8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147,843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판테라 캐피탈의 가격 모델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본다. 특히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반감기 이후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형 채굴기들은 작동을 멈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이 되긴 될 것 같긴 한데 그 시점이 빨라야 연말 아니면 내년 3월 정도 그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 나름 큰 승점을 얻은 그레이스케일이 SEC의 GBTC를 ETF로 전환할 것을 논의하자라는 촉구 서한을 보냈습니다. SEC와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SEC라는 조직이 생산적인 대화보다는 정치적인 대화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을 최근 하도 많이 느껴서 그런지 별다른 기대감이 막 솟구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의 흐름이 다소 어리바리하고 도미넌스가 살짝 빠졌을 때 이 알트 랠리를 기대해 볼 법한 그런 타이밍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는 마이클 반데포페가 알트코인들이 강세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도미넌스 약세 데이터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가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앞둔 그런 상황에서 알트코인들의 급등이 기대가 된다. 알트코인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탄력을 받고 있다.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이 한 달 안에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소식이 알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와중에 솔라나가 꽤나 근사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글로벌 결제 대기업 비자가 가맹점 은행사의 결제 프로세서에 솔라나 기반의 USDC를 활용하기로 한 겁니다. 결국 레거시 기업들도 저렴한 수수료 또 실시간 결제 앞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외면하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일대 사건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밥 먹고 비자 카드로 결제를 하면 은행은 비자 계좌로 돈을 보내고 비자는 이걸 인출해서 가맹점에 전달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쓸데없는 복잡한 절차가 너무 많은 건데 비자는 이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흐름을 법정화폐가 아닌 USDC를 통해서 더 빠르게 결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비자가 솔라나를 선택한 것은 네트워크 속도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솔라나 홀더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런 채택과 관련된 소식은 언제 들어도 반가운 부분입니다. 비자가 솔라나를 채택했다라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는 볼란테 국장이 쓴 글 한 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볼란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연준의 페드나우가 선보이고 있는 송금 혁신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연준의 기술 파트너 기업이고 동시에 리플의 파트너 기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볼란테는 리플의 기술력으로 혁신을 일구고 있고 미국 연준은 볼란테를 통해서 혁신을 선보이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다 리플이다 이런 정도 정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아니고 비자가 이더리움, 솔라나 등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솔라나를 선택한 것이라면 리플의 경우에는 비자나 스위프트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볼란테 글로벌 산업 규제 담당 국장이 쓴 글인데 리플과 비자의 B2B, 스위프트의 GPI, 크립토, 그리고 CBDC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간단히 글을 요약하자라면 이들은 모두 블록체인 기술을 근간으로 빠르고 저렴한 송금을 구현하는 기술들이고 결국엔 크립토를 활용해서 CBDC 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CBDC 시대와 크립토의 연결성은 간단합니다. 각국의 CBDC를 연결할 뭔가가 필요한데 이게 브릿지 커런시로서의 XRP 이 정도면 얘기 다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러니까 XRP가 100달러니 10,000달러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함께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FIS,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가 발간한 리포트 내용 가운데 일부인데 이 회사는 피델리티의 핀테크 결제 자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쓴 리포트에도 볼란테 국장이 쓴 것과 거의 똑같은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스위프트, GPI, 비자, B2B, 리플렛 그리고 결국 그 끝에는 ISO 20022 결국 이 수많은 기술 혁신들이 이 세상의 결제 프로토콜을 함께 바꿔나가면서 ISO 20022라는 체제 안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ISO 2022의 유일한 블록체인 기업 멤버 정식 멤버는 리플 뿐입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